천개에 대해 인간의 진행, 우리는 지구 역사에서 한 변곡점에 도달했는데, 지구와 거기에 사는 모든 생물에게 극적인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를 맞이했다. 급속한 기후변화로 앞으로 100년 안에 일부 도시들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으로 변하고, 많은 동경지가 불모지로 변할 것이다. 종들은 아주 빨리 이 속도로 멸종하고 있어. 일부 과학자들은 이 시기를 지구 역사에서 일어난 6번째 대멸종이라고 부른다. 이 급속한 변화의 주 원인은 바로 인간지능이다. 지구상에 생명이 처음 나타난 것은 약 35억 년 전이다. 생명이 그런 경로는 처음부터 유전자와 진화가 결정했다. 진화에는 계획이나 원하는 방향 같은 것이 없다. 종은 유전자 복제를 통해서 자손을 낳는 능력을 바탕으로 진화하고 멸종했다. 생명은 경쟁적인 생존과 생식 욕구를 통해서 번식했고, 그 밖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지능은 우리 종인 호모 사피엔스에게 번성과 성공을 가져다 주었다. 불과 200년 지질학적 시간의 척도에서 보면 그야말로 눈 깜짝할 순간 사이에 우리는 기대 수명을 2배로 늘렸고, 많은 질병의 치료법을 알아냈으며 대다수 사람들은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했다. 우리는 조상보다 더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면서 일은 덜하게 되었다. 사람은 수십만 년 동안 지능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일어난 이유는 뭘까? 주목할 만한 새로운 현상은 최근 들어 기술과 과학의 발견이 급속히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성공과 함께 문제들도 만들었다. 세계 인구는 200년 전에 10억 명에서 지금은 80억 명으로 늘어났다. 인구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 우리는 지구 곳곳을 오염시키고, 우리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나도 커서 그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더라도 수억 명이 삶의 터전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것이 확실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지구 전체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으로 변할지도 모른다. 옛날 것은 기업뿐만 아니라 핵무기와 유전자 편집 같은 일부 기술은 소수의 사람에게 수십억 명을 죽일 잠재력을 제공한다. 지능은 우리가 거둔 성공의 원천이었지만 실제적인 위험이 되었다. 향후 수십 년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갑작스러운 부상이 갑작스러운 몰락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우리가 급격한 변화 시기를 무사히 넘기고 지속 가능한 궤도로 들었을지 결정될 것이다. 이 책의 나머지 장들에서는 이런 주제들을 다룰 것이다. 자, 내 목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처방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쟁점들에 대한 대화를 장려하는 것이다. 연구를 해보자. 그렇죠? 이 변화 속에 있는 곳에 대해서 틀린 신념이라. 무엇이 틀렸나? 10대 시절의 친구들과 나는 통속의 뇌가설에 큰 흥미를 느꼈다. 우리 뇌가 생명의 기능을 유지하는 영양물질이 든 통속에 있고, 입력과 출력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 가능할까? 통속의 뇌가설은 우리가 그 속에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세계가 실제 세계가 아니라 컴퓨터 시뮬레이션한 가짜 세계일 가능성을 제시한다. 나는 우리 뇌가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다고 믿지 않지만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그에 못지않게 기이하다.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세계는 실제 세계가 아니다. 그것은 실제 세계의 시뮬레이션이다. 이것은 문제를 낳는다. 우리가 믿는 것 가운데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다. 우리 뇌는 상자 속에, 즉 머리뼈 속에 들어있다. 뇌 자체에는 감각기관이 전혀 없어 뇌를 이루는 신경세포들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캄캄한 어둠 속에 놓여 있는 셈이다. 내가 실제에 대해서 무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머리뼈로 들어오는 감각신경선율에 의존하는 것뿐이다. 눈과 귀, 피부에서 오는 신경선율들은 모두 똑같아 보이며 그것을 통해서 전달되는 극파들도 동일하다. 머리뼈 속으로 들어오는 빛이나 소리는 전혀 없다. 오직 전기 극파만이 도달한다. 게다가 신경선율들을 근육으로 보내고, 근육들은 몸과 감지기관을 움직이고 그것으로서 내가 감지하는 세 개의 부분을 변화시킨다. 감지하고 움직이고 감지하고 움직이기를 반복함으로써 뇌는 머리뼈 밖에 존재하는 세 개의 모형을 배운다.
빛이나 촉감이나 소리가 뇌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또 한 번 유의하라. 우리의 심적 경험을 구성하는 지각, 감각신경을 통해서 들어온다. 신경은 단지 극파만 전달할 뿐이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지각하는 것은 극파가 아니다. 우리가 지각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다. 심지어 빛과 소리, 촉감처럼 가장 기본적인 느낌조차 내가 만들어낸 것이다. 이것들은 오로지 너의 세계 모형에만 존재한다. 여러분은 이 설명에 반대할지도 모른다. 결국 입력 극파가 빛과 소리를 내지 않는가? 어느 정도는 그렇다. 전력이 복사와 기체 운대의 압축파처럼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우주의 속성이 있다. 우리의 감각기관은 이런 속성을 신경극화로 전환하고 이것은 다시 우리가 지각하는 빛과 소리로 전환된다. 하지만 감각기관이 모든 것을 감지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세계에서 빛은 광범위한 진동수로 존재하지만 우리 눈은 그 중에서 극히 좁은 부분에만 민감하다. 따라서 우리가 지각하는 빛과 소리는 우주에 존재하는 전체 빛과 소리 중에서 일부에 불과하다. 만약 우리가 모든 전자기 복사 진동수를 감지할 수 있다면 방송용 전파와 레이더 전파뿐만 아니라 X선까지 볼 수 있을 것이다. 감각기관이 달라지면 동일한 우주라도 우리가 지각하는 경험이 달라질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 요점은 내가 파악하는 것은 실제 세계의 부분 집합에 불과하다는 것과 우리가 지각하는 것은 실제 세계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세계 모형이라는 것이다. 이章에서는 이 개념들이 어떻게 틀린 신념을 넣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이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우리는 시뮬레이션 속에서 살아간다. 매 순간 우리 뇌의 일부 신경세포는 활성화되지만 신경세포는 활성화되지 않는다. 활성화된 신경세포들은 우리가 현재 생각하고 지각하는 것을 나타낸다. 중요한 사실은 이 생각과 지각이 뇌의 세계 모형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지각하는 세계는 실제 세계의 시뮬레이션이다. 물론 우리는 시뮬레이션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없다. 우리는 세계를 직접 바라보고 만지고 냄새 맡는다고 느낀다. 예를 들면 우리는 흔히 눈이 카메라와 같다고 생각한다. 내는 눈에서 오는 사진을 받고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사진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앞서 눈에서 오는 입력이 왜곡되고 변하더라도 어떻게 시각, 지각이 안정적이고 균일한지 설명한 것을 떠올려 보라. 사실은 우리가 지각하는 것은 세계 모형이지 세계 자체나 빠르게 변하면서 머리뼈로 들어오는 극파가 아니다. 우리가 하루를 보내는 동안에 내려 들어오는 감각 입력은 우리의 세계 모형에서 적절한 부분을 불러내지만 지금 눈앞에서 일어난다고 우리가 지각하고 생각하는 것은 모형이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통속의 뇌가설과 비슷하다. 우리는 시뮬레이션 세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것은 컴퓨터 속이 아니라 우리 뇌 속에 있다. 이것은 너무나도 직관과 어긋나는 개념이어서 여러 가지 예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치 지각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손가락 끝의 압력을 나타낼 신경섬유는 그 손가락에 있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전달하지 않는다. 손가락 끝의 신경섬유는 우리가 앞에 있는 어떤 물체를 만지건 옆에 있는 어떤 물체를 만지건 동일한 방식으로 반응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 촉감을 자신의 몸에 대해서 어떤 상대적인 위치에 있는 것으로 지각한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의문을 품은 적도 없을 것이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그 답은 우리 몸의 각 부분을 나타내는 피질 기둥에 있다. 이 피질 기둥들에는 그 신체 부위의 위치를 나타내는 신경세포들이 있다. 우리가 손가락이 어디에 있다고 지각하는 이유는 손가락의 위치를 나타내는 신경세포들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모형은 틀릴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팔다리를 잃은 사람이 팔다리가 여전히 붙어있는 것으로 지각할 때가 많다. 뇌의 모형에는 잃어버린 팔다리와 그것이 있었던 위치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팔다리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당사자는 그것을 지각하고 그것이 여전히 붙어있다고 느낀다. 한상사지 팔다리가 다른 위치로 옮겨갈 수도 있다. 팔다리가 절단된 사람이 잃어버린 팔이 옆구리에 있다고 말하거나 잃어버린 다리가 구부러지거나 또 꼬라 펴졌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들은 잃어버린 팔다리의 특정 위치에서 가려움이나 통증 같은 감각도 느낄 수가 있다. 이러한 감각은 그 팔다리가 있다고 지각하는 저 밖에서 느껴지지만 물론 그것에는 아무것도 없다. 뇌의 모형에는 그 팔다리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얼큰거리건 당사자는 그렇게 지각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반대의 문제가 나타난다. 이들은 정상적인 팔다리를 갖고 있지만 자기 것이 아니라고 느낀다. 그것이 남의 팔다리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을 절단하기를 원한다. 이들이 왜 그 팔다리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느끼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릇된 지각의 근본 논의는 틀림없이 그 팔다리의 정상적인 표상이 없는 그들의 세계 모형에 있을 것이다. 만약에 뇌의 신체 모형에 왼쪽 다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 다리는 자기 몸의 일부로 지각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누가 사람의 팔꿈치에 붙여 놓은 커피잔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빨리 그것을 제거하기를 원할 것이다. 이 예들은 우리의 세계 모형이 틀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사물을 지각할 수 있고 존재하는 사물을 잘못 지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뇌의 모형이 뇌에 입력과 불일치하는 일은 흔하게 일어나는데 대개는 유용하다. 에드워드 에덜슨이 만든 다음 이미지는 뇌의 세계 모형과 감지되는 것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이다. 그러면서 A 사각형은 B 사각형보다 더 어두워 보인다. 하지만 두 사각형의 음영은 동일하다. 여러분 아마도 말도 안 되는 소리 분명히 A가 B보다 더 어두운데라고 생각할 것이다. A와 B의 음영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러면서 나머지 부분들을 모두 가리고 두 사각형만 눈에 보이도록 남기는 것이다. 그러면 A와 B의 음영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림에서 두 부분을 잘라낸 오른쪽에 나타냈다. 긴 띠 부분에는 음영의 차이가 원래 그림에서보다 음영의 차이가 A나 B가 보면 뭐야 같은 거라 이 말이. 이거 좀 B가 그림자를 검은 그림자가 막았으니까 A 사각형과 B 사각형과 따로 떼어내서 비교한 부분에서는 그 차이가 완전히 사라진다. 사람들은 이 현상을 착각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썩어 넘어갔다고 암시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우리는 채습한 패턴을 정확하게 지각하며 음영 차이에 속지 않는다. 채습한 패턴은 음영이 있건 없건 채습한 패턴이다. 뇌의 모형은 채습한 패턴에서는 밝은 사각형과 어두운 사각형이 그대로 배열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어두운 사각형과 밝은 사각형에 나오는 빛이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패턴을 그렇게 지각하는 것이다. 우리 뇌 속에 있는 세계의 모형은 대기는 정확하다. 그 모형은 우리의 현재 관점이나 상충하는 데이터에 상관없이 일제의 구조를 정확하게 포착한다. 하지만은 내 세계 모형은 완전히 틀린 것일 수도 있다. 틀린 신념은 내 모형이 물리적인 세계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믿을 때 생겨난다. 환상사지를 다시 생각해보자. 환상사지는 심표질의 팔다리 모형을 만드는 피질 기성들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 이 피질 기성들에는 몸에 대한 팔다리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신경세포들이 있다. 팔다리가 제거된 직후에도 이 피질 기성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고 여전히 팔다리 모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실제 물리적인 세계에는 그 팔다리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그 팔다리가 여전히 어떤 자세로 자기 몸에 붙어 있다고 믿는다. 환상사지는 틀린 신념의 한 예이다. 이번엔 또 다른 틀린 모형을 살펴보자.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수만 년 동안의 모든 사람의 경험은 평평한 지구 개념과 일치했다. 지구의 공률은 너무나도 작아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을 알아채기가 힘들었다. 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 돛대보다도 선체가 먼저 사라지는 것과 같은 평평한 지구 개념과 어긋나는 사실이 일부 있었지만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실제로 보기는 힘들었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말하는 모형은 우리의 감각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활동하는 데에도 좋은 모형이다. 예를 들어 오늘 나는 책을 반납하기 위해서 사무실에서 도서관까지 걸어가야 한다고 하자. 평평한 지구 모형을 사용해서 도서관까지 여행 경로를 짜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도시 내에서 돌아다닐 때는 지구의 공유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일상적인 생존 차원에서 볼 때 편평한 지구 모형은 완벽하게 훌륭하다. 적어도 최근까지는 그랬다. 어느 날 만약에 당신이 우주 비행사나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이거나 국제여행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지구가 편평하다고 믿었다가는 큰 낭패를 보거나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하지만 장거리 여행자가 아니라면 편평한 지구 모형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 우주에서 본 지구 모습이나 남극정을 횡단하는 탐험가들의 이야기처럼 정반대되는 감각 입력 앞에서 이들은 어떻게 평평한 지구 모형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신피지는 늘 예측을 한다고 한 이야기를 떠올려보라. 예측은 내가 자신의 세계 모형이 옳은지 그른지 검증하는 수단이다. 예측이 틀린 것으로 드러나면 모형에 뭔가 잘못이 있으므로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된다. 예측 오류가 일어나면 신피질의 활동이 갑자기 활발해지면서 우리의 주의를 오류를 초래한 입력으로 향하게 한다. 예측 오류를 넣은 입력의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신피질의 모형에서 그 부분을 다시 배운다. 그 결과 세계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네오 모형의 수정이 일어난다. 수정된 모형인 신피질에 내장되고 보통은 신뢰할 수 있게 작동한다. 평평한 지구처럼 틀린 모형을 고수하려면 자신의 모형과 상충되는 증거를 무시해야 한다. 평평한 지구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증거라도 직접 감각을 통해서 느낀 것이 아니라면 절대 믿지 않는다고 말한다. 사진은 조작된 것일 수 있다. 탐험가의 이야기는 지어낸 것일 수 있다. 1960년대의 사람을 달러 보내는 사건은 할리우드에서만 만든 작품일 수가 있다. 직접 경험한 것만 믿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는 사람은 우주 비행사가 아닌 한 평평한 지구 모형을 믿게 될 것이다. 틀린 모형을 유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변을 동일하게 틀린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에워싸움으로써 자신이 받는 입력이 자신의 모형과 일치할 가능성을 높이면 큰 도움이 된다. 역사적으로 이런 태도는 자신을 비슷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에 물리적으로 격리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오늘날에는 인터넷에서 선택적으로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비슷한 결과에 이를 수가 있다. 기후변화의 예를 생각해보라. 인간 활동이 지구기후의 대규모 변화를 초래한다는 증거는 너무 아주 많다. 이런 변화를 막지 않을 경우에 수십억 명의 죽음이나 이주를 초래할 수가 있다. 기후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느냐를 놓고 타당한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한다. 이들의 세계 모형은 기후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혹은 설령 기후변화가 일어난다고 해도 염려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한다.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압도적인 물리적인 증거 앞에서 어떻게 틀린 신념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들은 평평한 지구 모형을 믿는 사람과 이들은 대다수 사람들을 믿지 않으며 개인적으로 관찰한 것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말해주는 것이면 의존한다.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는 한 이들은 그것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하지만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극심한 기상사건이나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 피해를 경험하면 기후변화를 믿게 된다는 증거들이 있다. 개인적인 경험에만 의존해서 살아가더라도 지구가 편평하고 달 착륙은 날짜이며 인간 활동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를 초래하지 않고 정원 지나지 않으면 백신은 질병을 일으키고 총기 난사는 조작된 것이라고 믿으면서 비교적 정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바이러스성 세계 모형, 일부 세계 모형은 바이러스성이다. 그것은 이 모형의 속적인 뇌를 지배하면서 다른 뇌들로 그 모형을 전파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바이러스성 세계 모형의 뇌에서 점점 더 많은 대로 그 모형을 확산시키는 행동을 지시한다. 자, 이렇게 틀린 바이러스성 세계 모형. 이번엔 가장 골치 아픈 종류의 세계 모형을 살펴보자. 이것은 명백히 틀린 바이러스성 모형이다. 예를 들어서 오류를 많이 포함한 역사책이 떠가자 이 책은 독자에게 던지는 일련의 지시로 시작한다. 첫 번째 지시는 이렇다. 이 책은 모든 내용은 옳다. 이 책이 말하는 것과 어긋나는 증거는 모두 무시하라. 두 번째 지시는 이렇다. 이 책이 옳다고 믿는 사람을 만나거든 그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도와주어라.
그리고 그들도 너에게 똑같이 할 것이다. 세 번째 지시는 이렇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에게 이 책을 알리라. 만약에 이 책이 옳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처벌하거나 죽이라. 처음에는 누가 이런 걸 믿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 하지만 옛사람은 내만 이 책이 옳다고 믿는다면 이 책의 진설을 포함한 네오 모양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이러스처럼 많은 데로 퍼져갈 수가 있다. 틀린 바이러스. 설론하자. 역사의 책은 미음의 한 예이다. 생물학자 리처드 다킨스가 처음 도입한 미음은 유전자처럼 복잡하고 진화하지 않은 문화를 통해서 확산되는 생각이나 행동 같은 것을 가리킨다. 이 역사책의 미음들은 이 책을 믿는 사람들의 유전자들과 공생관계에 있다. 미음과 유전자는 진화하는데 서로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진화할 수가 있다. 틀린 신념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유전자를 확산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한 틀린 세계의 모형은 확산하고 번성할 수가 있다.